그러면 이제 진원쌤이 자소서 전략을 좀 짚어주셔야 될 텐데 네. 먼저 난이도는 어떤 편인지 다른 네, 기업에 그렇죠. 비해서 좀 어렵다고 네.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돼요. 하나는 이력서에 대한 부분. 이력서라고 한다면 거기에 전공을 기입하게끔 되어 있고 관련 경험들 녹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전공을 뭘 쓸지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라고 한다면 크게 세 항목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삼성화재를 지원한 이유와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물어봤고, 두 번째는 성장 배경, 세 번째는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본인 의견을 어필해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한 두 개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에세이 첫 번째는 물어보는 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뭐냐면요. 이 보험 산업에 대한 적합도와 직무 적합도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내용만 너무 언급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물어보는 수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직무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묻지 않고 꿈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삼성화재는 여러분들이 보험업을 잘 모르잖아요. 들어가면 육성 체계가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정도로 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화재 산업에 대해서 또는 우리 보험업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연계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 또는 직무적인 역량을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미션이 과연 이 삼성화재의 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 근거를 통해서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경험만 녹이시면 안 돼요. 경험은 결국 이제 백업에 불과한 거고 여러분들의 지원한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그거를 근거하게끔 내가 꿈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한 단계별로 언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뭐 단기적, 중장기적인 꿈이 될 수도 있고 네. 내 영업관리적 능력 또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근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세이 2번은 성장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필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퀘스천에 대해서 항상 앤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 뭔지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먼저 제시해 놓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 사건으로 언급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하고 연결성이 있는 그러니까 사회라고 한다면 사람하고의 연결성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내가 어느 글로벌적인 환경하고의 연결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 혼자만의 뭔가 얻은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 또는 다양한 현상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내가 뭔가 가치관 정립했다는 걸 쓰는 게 이 삼성화재에서 조금 더 적합하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준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소서 항목은 무엇일지도 저희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하면 좋을 텐데 찬우쌤 제자들 중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어려웠다고 하던가요? 진원쌤이 지금 1번하고 2번을 말씀하셨죠. 네. 1번과 2번은 사실 모든 거의 자기소개서에 다 있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3번 사회 이슈라 그러니까 갑자기 사회 이슈 그러니까 어떤 걸 적어야 될지 머리가 막막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방향을 좁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회 이슈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지원하는 건 손해보험이잖아요. 손해보험이고 내가 지원하는 건 직무가 따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손해보험과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던 것들을 말씀하시면 되겠죠. 지금 영업관리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지금 진원쌤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리스크 컨설턴트라는 분들이 연령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연령이 40세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인터넷 보험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손해 사정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손해 사용도 되게 능숙해지고 있고 스페셜 인베스티게이트 유닛이라는 SIU라는 팀들도 만들어가면서까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보험금을 타내려는 사람들도 진흥화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핀테크를 활용할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산업과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신다면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3번 하나만 좀 덧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일단 3번도 마찬가지고 PT랑 창의성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공통적인 거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3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주제는 잘 잡아요. 주제는 아까 찬훈 쌤이 말씀하신 뭐 인슈테크 관련해서 잘 잡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내 견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슈어테크, 핀테크 전부 다 뉴스 기사도 되게 많고 여러분들이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견해를 구조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팁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잡으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만의 견해, 그게 마이너한 견해도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뉴스에서 전하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견해가 들어갔는지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한 두 개 정도를 넣는 게 여기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